한 번 바람핀 사람은 계속 핀다는 게 맞나요? 네, 그 재미를 못 끊는 것 같아요. 그 짜릿함을. 네. 근데 여자가 바람이 나면 애고 나발이고 집이고 남편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버려요. 외모를 보고 외도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외도를 왜 하냐? 마음이 맞으니까. 역으로 이제 더 큰 거를 제시하면서 나 이거 못 본 걸 해줘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준대요? 그건 모르죠 저도. 지금은 죄의식이 없잖아요.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알아야 되는데 바람을 피면서 죄의식이 없어요. 예, 대표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UI 탐정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오민호 대표라고 합니다. 탐정업을 하려면 어떤 자격 조건 같은 게 좀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자격 조건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자격증은 있기는 한데 네. 민간 자격증이다 보니까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 진입장벽은 되게 수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술이 없이는 그냥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해서는 업무를 수행하기는 좀 힘들죠, 아무래도. 아, 그래요? 네. 그럼 대표님은 이 일을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이 탐정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느껴져서 그래서 그 분한테 계속 연락을 했어요. 면접을 보러 갔고 회사에 취직을 했죠. 아, 그럼 탐정 사무실에 출근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사 소속이 돼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외도는 네. 어떤 관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나요?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같은 직장에 있는 뭐 남직원, 여직원 그리고 동호회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서로가. 네, 이런 관계에서 그런 관계로 발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경계심을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 만난 사람은 어쨌든 경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대개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길 바래요. 근데 실제로 안 그래요. 저는 이미 의뢰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현장 들어가서 상간남 상간녀를 만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들의 목적은 딱 그거예요? 목적이 그거라기보다는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다. 외모를 보고 외도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결론이에요. 그럼 외도를 왜 하냐? 마음이 맞으니까. 얼굴이나 몸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아,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 네, 외도라는 게 그럴 거면 되게 이쁘고 몸매 좋고 이런 사람들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모르는 매력들이 있겠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의뢰인보다 잘생기고 예쁘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정말로요? 네. 와, 의외네 또. 한 번 바람핀 사람은 계속 핀다는 게 맞나요? 네, 그 재미를 못 끊는 것 같아요. 그 짜릿함을. 네.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도 해요. 이게 마약이다. 내 배우자한테서 그런 사랑을 느끼고 감정을 찾아야지 자꾸 다른 데로 돌고 있으면 잘못된 거죠. 그걸 끊어내려면 이혼이 정답인가요? 간혹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나는 이제 이혼은 바라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해서 뭐 저 사람만 이제 떨어뜨려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대개 재의뢰를 해서 네. 다시 증거를 잡으려고들 하세요. 안 끊어지거든요, 그게. 의뢰를 할 때 가장 큰 목적은 이혼인 거 아니에요? 이혼인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더 원초적인 이유로 접근을 해보자면 상대방의 외도하는 증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바람을 피고 있는데 내 배우자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대개 어떤 상태로 흘러가냐면 상대방이 정신병인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엄청 해요. 아, 당사자가? 예, 나는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너 왜 나 의심해? 병원 가봐. 당신 미친 것 같아.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 상담 전화를 하다 보면 진짜 그 악에 받쳐서 진짜 억울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딴 건 다 필요 없고 그 증거를 잡아야 된다. 왜 그러시냐라고 여쭤보면 그런 취급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집에서. 본인의 그 잘못된 행동을 덮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거죠. 그렇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그래 의심으로 몰아가자. 그래서 일단은 외도 증거
찾고 싶어 하세요. 그거를 갖고 있어야 이혼을 하든 상간녀소송을 하든 뭐라도 할 테니까. 네. 자칫 잘못하면은 정신병까지도 넘어갈 수 있겠네요. 정신과 가서 진료를 받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저는 추천도 사실 드려요. 지금까지 의심만 했던 내 배우자가 결과적으로는 그게 현실로 딱 나타나게 되면 그 오는 충격이 상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랑 통화를 하시면서도 울다가 막 지쳐서 쓰러져 잠도 못 자고 일도 못 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전 진짜로 추천을 드리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정신병이 오는 게 아니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가서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이렇게 해보셔라 그러면은 한결 수월해 하시더라고요. 불륜 남녀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적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점점 하나 두 개씩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 와서 그렇게 막 싸움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싸우게 되면은 뭐 당분간 또 연락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물어볼 것도 못 물어보고 이렇게 되니까 일부러 싸움을 거는 경우도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못 보던 속옷들이 생긴다든가 평상시에 안 입던 스타일, 좀 야한 속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날부터 뭐 좀 세트로 맞춰서 입고 나간다. 네, 이런 것들도 있고, 집에 와서 막 눈도 못 마주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요. 미안하니까. 너무 티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티가 나게끔 행동이 되죠. 두근두근 하니까. 내가 안 해본 거를 하려다 보니까 재밌는 경우인데, 네. 뭐 제가 남자라서 남자 편을 들거나 하는 건 아닌데, 남자가 바람이 나면 그래도 자기 가정은 되게 지키려고들 많이들 해요. 근데 여자가 바람이 나면 애고 나발이고 집이고 남편이고 다 필요 없어요. 정말로요? 그냥 가버려요. 외도를 하는 남자나 여자가 네, 자기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뻔히 들통날 만한 거짓말도 많이 하지만 네. 정말 치밀하게들도 많이 해요. 왜냐면 거짓말을 해야 사소하게는 나 오늘 회식이야, 거짓말이에요.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거짓말이에요. 이 여자 만나려고. 간통죄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이 생각할 때 이거는 부활을 해야 된다, 아니면 폐지가 맞다가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부활을 하는 게 전 찬성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죄의식이 없잖아요. 사람이 잘못했으면 네. 잘못한 걸 알아야 되는데 바람을 피면서 죄의식이 없어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일하면서 음주운전 신고 엄청 많이 해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비틀비틀 와가지고 차에 타요. 출발하면 바로 전화하면서. 네. 이것도 똑같아요. 불륜도 음주운전도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간통죄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더 내가 잘못한 걸 아니까 그만큼 더 눈치를 볼 것이고. 모텔을 나오거나 들어가는 그걸 찍어도 법적으로 이게 불륜을 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간통죄가 있을 때는 성관계 현장을 적발을 했어야 간통죄로 엮을 수가 있었어요.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나서 증거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모텔을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으로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그런 거 사진 찍다가 네. 걸리거나 그런 확률이 없나요? 네. 저희만의 노하우로 네, 다 담죠. 그래요? 네. 대표님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네. 그 일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전화가 오면 전화상으로 1차 상담을 먼저 하고, 의사가 있으시면 제가 계신 곳으로 찾아뵈요. 찾아뵙고 2차로 대면 상담을 합니다. 이제 그때 자세한 정보들을 다 제가 기입을 하죠. 네. 상담 일지에다가. 그리고 나서 현장에 투입 날짜를 정하게 되고, 저희가 현장에 투입을 하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또 만나 뵙고 이제 마무리 미팅을 하죠. 저희가 첫 번째 미팅을 할 때 금액의 50%를 선불로 받아요. 일 다 끝난 다음에 잔금으로 50% 받고. 불륜 증거를 포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증거를 넘겼어요. 네. 그 상간 남녀가 네. 당신이 우리 가정을 파탄을 냈다, 오히려 고소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의 존재에 대해서 몰라요. 들통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의 실수로 인해서 들통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혹 저희의 존재를
눈치채는 경우, 그러면은 100% 의뢰인의 실수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의뢰인이 그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제 확 터트려 버릴 때, 그럴 때 이제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 좀 위험해지긴 하죠. 의뢰인분들한테 이제 그런 감정 조절을 못해서 순식간에 벌어지는 그런 행동까지들도 다 교육을 시켜서 안 그러게끔 하죠. 그렇게 지금 당장에 내 화는 해소가 되겠지만, 네. 그걸로 인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못 잡으면 오히려 더 잘못된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철저하게 그러지 못하게 교육을 많이 시키죠. 아, 그래요? 네. 배우자가 수상한 느낌이 발견이 되면 즉각적으로 취해야 될 어떤 조치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티를 안 내시는 게 중요해요. 외도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에 사실 그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찾기가 더 힘들어져요. 꽁꽁 숨어버려서. 차라리 그 마음을 다잡고 이제 작은 증거라도 하나씩 하나씩 모으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한번 잡아봐야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끝까지 혼자 하셔야 돼요. 하다가 막 다 들쑤셔놓고 막 여기저기 다 알려놓고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저희는 가장 아무렇지 않고 일상적일 때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이미 뭐 다 알 정도라면 사실 접근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증거를 하나씩이라도 모아서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장시간 대기를 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게 저희 주 업무예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탐정하면은 좀 멋있고 약간 액션씬도 있고 좀 그렇게 많이들 느끼시는데, 저희는 주 업무가 그냥 대기다 보니까 자신과의 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오랜 시간 대기하다가 네. 상황을 놓쳐가지고 네. 임무 수행을 못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그런 순간이 사실 진짜 민감하고 예민한 순간이거든요. 언제 그거 나올 줄 알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휴대폰 보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예. 시선은 항상 저기 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다른 걸 듣고 있어도 네. 저기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네.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남편이 밖에서 외도를 해도 좀 참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럼 내가 이 증거를 잡아봐야 별 소용이 없겠는데 하면서 이제 스스로 약해지시는 거죠. 알면서 눈 감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저랑도 막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시는데, 오늘 전화 왔을 때는 되게 적극적으로 막 하시다가 또 내일 또 통화하면 전 안 될까 봐요.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약해지시고. 대부분 여자분들이 아니에요? 네, 경제권이 이제 남편분한테 있으니까. 의뢰가 들어와서 네. 성공을 못했어요. 네. 그럴 경우에도 돈을 받나요? 저희가 하루에 투입을 하면 투입한 시점부터 9시간 동안을 근무를 해요. 정상적인 근무를.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입을 했는데 30분 만에 업무가 종료됐을 경우, 네. 이런 모든 경우에도 비용은 똑같습니다. 실패를 해도 받고 짧게 해도 받고. 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AS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은 해드리죠. 만약에 저희의 실수가 있을 때, 네, 그럴 때는 저희가 뭐 충분히 서운하지 않도록 네, AS는 해드리죠. 뭐 하루를 연장을 해드린다든가, 저희 실수가 있었을 땐. 네. 건당 수입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네.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정도 적정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최소 기준이 3일로 받거든요. 네. 3일, 5일, 7일, 10일 이런 식으로 받는데, 사건의 난이도가 좀 낮고 노멀하다 그러면은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하루에, 난이도가 있고 신경 쓸 게 많다 그러면은 한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근데 이제 뭐 해운대에서 김사방 찾기 이런 거 하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아, 그래요? 네. 불륜의 어떤 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어디에 많이 있나요? 어디든 다 있습니다. 남녀가 있는 곳이라면. 근데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내 주변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등산동호회를 제가 몇 번을 쫓아갔는데 네. 화장도 세게 하시고 예. 막 차에서 싸움도 나요. 관광버스에서. 왜요? 쟤는 내 건데 네가 왜 건드냐고 하면서 막, 네, 막 싸움도 나고. 여자분들도 탐정 일을 하세요? 그럼요. 남자보다 여자가 일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많이 가는 곳 중 하나가 숙박업소거든요. 네. 숙박업소에 저희도 가서 그냥 결제하는 거예요. 여직원이랑. 정말로요? 네. 왜냐면 앞에서 결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저희도 같이 가서 결제하면서 이제 촬영하고 있는 거죠. 야, 스릴 있겠네요. 그럼요. 저희가 또 스릴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전 지금도 사실 새로운 사건에 나가게 되면 막 두근두근해요. 똑같이 바람 패는 사람을 잡으러 온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일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현장에 나가면 또 두근두근해요. 대표님한테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잡는 그 현장에서 네. 그 상간녀가 역으로 더 큰 돈을 제시해서 이것 좀 무마시켜달라, 그런 경우도 혹시 있나요? 일단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 현장에 있는 거를 그 당사자들은 몰라요. 근데 순간 역으로 이제 더 큰 거를 제시하면서 나 이거 못 본 걸 해줘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준대요? 그건 모르죠 저도. 그럴 일은 없고요. 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상담만으로도 훨씬 큰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으시니까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탐정이란 인식이 아직은 많이 안 좋은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나쁘게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